그리고 어, 재미있는 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라 유적도 연천에 또 있다는 거죠. 신라 유적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유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 매초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는데 이 기벌포에서 마지막으로 당나라를 내쫓았죠. 쫓았는데 육지에서는 사실은 그 고구려에 의해서 저기 고구려가 아니라 그 당나라에 의해서 백전백패 하다가 육지에서 기반을 잡은 게 바로 이 매초성 전투. 어, 적성 지역 적성성과 매초성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그 당나라가 힘을 뺄 수 있었고 호출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라군만 중심으로 싸웠습니다. 신라군 중심으로 싸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그 유민들이 합세를 하고 백제 유민들이 합세를 하면서 당나라한테 기선을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매초성 때 매초성 전투의 그 전적지가 바로 지금 보시는 그 대전리 산성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지역들 아까 이 대전리 산성도 그렇고 요 당포성도 그렇고요. 은대리성도 그렇고 여기 그 호로고로성도 그렇고요. 이 성들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전에서도 똑같이 군사적인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호로고로성하고 당포성에는 흔적만 남아 있는데 이 대전리 산성 같은 경우는 그 신라시대 때 쌓은 산성의 그 흔적도 나타나지만은 이렇게 그 현대전에 지금 그 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초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군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훈련 때는 그런 흔적들이. 어, 지금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과거에도 중요했던 지역이고 그 전에도 중요했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쌓여지는 게 아니죠. 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 소위 말해서 목진지라 그러죠. 그런 데 쌓이는데 그게 역사를 흘러내려오면서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적전지 그 중에 하나죠. 이 대전리 산성을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를 딱 점령을 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장악이 되냐면은 그 남쪽으로는 양주, 서쪽으로는 동두천, 그리고 동쪽으로는 포천. 이 세 가지 그 양주와 동두천, 포천 이 세 가지 세 지형을 다 장악 그 나가는 퍼져나가는 그 가운데 대전리 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정확히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길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뺏기면은 당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신라는 당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으로 그 호로고로 성 쪽으로 해서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 건데 여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신라가 당나라한테 승리할 수 있었던 지역이고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백마고지 얘기했지만 여기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이쪽을 다 잡을 수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라 유적 중에 하나지 경순왕릉인데 경순왕릉을 가보신 분 여기 지금 요즘에는 못 올라가요.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데 경순왕릉은 재미있는 게 그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은 그 신라 왕은 전부 다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죽었고 무덤이 전부 다 경주에 있죠. 근데 유일하게 신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천에 묻혀인데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그 신라가 망하면서 신라를 사실은 이 경순왕은 그 이전에 경혜왕이 호석정에서 견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견훤에 의해서 그 왕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견훤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견훤의 그 악행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견훤의 눈치를 보면서 그, 그 왕직을 유지를 해왔고 견훤을 피해서 고려에 항복하면서 신라를 고려에 갖다 바쳤죠. 그러므로 인해서 왕건이 그 경순왕의 그 마음을 사서 자기의 딸을 경순왕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건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왕건의 혼인 정책이죠.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 왕건의 사위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고려의 최초의 그 사심관으로서 사심관 제도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부 고도청하고 좀 비슷한 제도입니다. 뭐 그 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최고 실력자가 되는 거죠. 최고 책임자가. 그래서 경주 사심관으로 개성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은 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이 사람 유적은 파주 그 개성 남쪽으로 해서 전부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파주에 가면 이제 도라산역, 이 도라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신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경순왕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도라산에다가 경순왕의 암자를 지었었기 때문에 거기가 도라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 도라산 아래 이제 도라산역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신라의 그 경순왕 능의 무덤은 이 연천, 그러니까 호로고로성이 있는 데인데 여기가 고랑포라고 하는 데인데 그 고랑포 포구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에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왕건하고 약속했을 때는 자기는 죽어서 경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왕건이 먼저 죽죠. 그리고 4대 왕인가 그 경종 때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순왕은 살아생전에 경주를 못 갔기 때문에 이 시신이 돼서 경주를 오게 되면 신라 지역에 천년을 그래도 수도였었기 때문에 그 신라 사람들이 경순왕의 시신을 맞이를 하면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했던 거죠. 고려에서는. 그래서 신라의 왕이지만은 고려에 항복했었고 고려에서 왕으로도 대접했었기 때문에 그 왕에 준하는 양식에 의해서 그 무덤을 써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왕은 죽으면은 왕궁에서부터 40km, 100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으로부터 딱 40km 되는 100리가 되는 지점인 연천 지역에다가 반강제로 묻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의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 사람들이 이 왕릉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썼겠어요? 거의 버려줬겠죠. 그렇게 버려둔 왕릉이 1700년대 그 영조 때 경주 김씨 후손에 의해서 다시 발굴이 되면서 영조가 여기가 경순왕의 능이 맞다. 경주 김씨의 경순왕의 능이 맞더라고 해서 시호를 내리고 여기에 능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갖고는 그 이후에 경순왕의 그 직계 후손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전쟁 때 여기가 이제 민통선 바로 그 남방에서 바로 남쪽인데 요 능선 쪽만 지나면 되게 남방계선입니다. 영산 뒤에 있는 전쟁 때 여기가 전쟁 지역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여기가 미군 관할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이 능은 완전히 버려졌던 거죠. 1953년부터는 완전히 버려져 갖고서는 여기가 뭐 미군 애들이 누구 능인지 뭐 신경도 안 썼겠죠. 이게 뭐 큰 이게 무덤이다라는 건 알겠지만은 무덤에 대한 뭐 의미를 전 신경을 안 쓰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그 비석에 총알 자국이 박히는데 이 총알 자국을 이렇게 흔적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양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래쪽에도 하나 박혔지만은,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그 혼유석이라고 하는 그 장명등이라든지 혼유석이라든지 이런 그 비석들이 또 있는데 그 비석도 자세히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총알이 박혀있는데 이건 누군가가 삼각형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미군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을 당시에 미군들이 이 비석이라든지 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순왕릉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민통선 지역에 나타난 모든 비석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이런 총알 자국이 나타나는데 미군들이 여기다가 대고 이제 사격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격 연습을 했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전쟁 때 나타난 총알이 아니라 미군 점령 지역이었을 때 그 나타난 미군들의 총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4년도에 여기가 한국군 관할구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한국군 대위가 이 지역을 수차를 하다가 이 비석을 능을 발견을 하고 이 비석을 보면서 여기가 신라 경순왕릉 지릉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여기가 신라 경순왕의 무덤이다라는 걸 그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여기를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통선 지역이었는데 참여정부 때 여기가 그 민통선 지역 밖으로 나가서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경순항등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고려시대로 넘으면은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왕후 능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연천에 가면은 그 상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혹은 신망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신망리는 미군이 그 38선 이북 지역에 그 한국 사람들을 은퇴 전쟁 이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갖고는 그 돌담집을 한 100개 정도를 지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인데 신망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뉴 호프타운을 우리말로 고치면서 신망리가 됐는데 그 신망리 있는 그 지역에 그 기왕후 능터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되진 않는데 연천에 기왕후가 이제 죽어서 자기는 고려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유언을 했었고 그래서 기왕후에 능을 만들었었는데 기왕후 자체가 이제 원나라의 황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그 전부 다 파헤쳐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왕후가 묻혔던 곳이 바로 연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호로구르성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주상절리입니다. 그 화산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들인데 임진강변인데 이 임진강변은 뭐 한탄강변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상절리로 다 되어 있는데 특히 임진강변의 이 주상절리는 적벽이라고 부르는데 적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가을에 가면은 이 벽에 단풍들이 빨갛게 물듭니다. 그래서 적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적벽이 워낙 아름다워서 조선시대 때 그리고 특히 고려시대 때 왕들의 뱃놀이 지역이 바로 호로구르성 주변에 있는 적벽입니다. 그 적벽에서 배 타고 뱃놀이를 하던 뱃놀이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이 임진강이에요. 그래서 임진강의 적벽에서 뱃놀이를 보통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많은 문인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분들 뭐 대표적으로 겸재정선 선생도 그 임진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그려놓은 8개의 아름다운 그 팔폭 병풍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2폭 정도 남아있는데 그 임진강 그 북쪽 DMZ 안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8개 그 화폭으로 담아갖고서는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 여기가 그 조선시대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남인의 그 거두였던 미수 허목 선생의 은거지로 그 미수 허목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지역이 그 이쪽 연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삼교라고 하는데 그 징판하로 있는 쪽에서 그 사시면서 배를 타고 여기서 그 유람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아까 그 고려시대 얘기하면서 이 지역 여기에 그 이쪽까지 배 타고 나오셨으면 여기다가 미수화목이 선생이 쓴 그 북구이 그 돌에다 새긴 그 석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 화목 선생의 은거지가 쭉 있고 근현대사로 들어오면은 여기 재밌는 게 여기가 그 호로구르성이 있는데 그 여기가 임진강입니다. 아까 이 지형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 지금은 연천으로 있지만 예전엔 장단이었거든요. 장단군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고랑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랑포리인데 지금 사진에 보면은 사진 왼쪽으로가 이제 호로구르성이 있는 거고 사진 그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경순왕릉이 있고 그 사이에 그 고랑포 포구라고 하는 포구가 있는데 배가 들어오는 거는 요 포구까지만 들어오고 요 위로는 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여울이 아주 낮은 여울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서해안에서 배가 들어오면 이 고랑포구에서 모든 배들이 마지막으로 정차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이나 서울에서 물류가 들어오면은 배를 갖고 물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제 강점기 시대까지 배 타고 들어오는 그 모든 물류가 북으로 가는 모든 물류가 여기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뭐가 지어졌냐?
조선인이 만든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인지 아시죠? 화신백화점입니다. 이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바로 고랑포에 생겼어요. 화신백화점이 분점을 내겠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신청지가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데 약 3,000개 이상이 몰렸다 그러는데 그 3,000대 1에 경쟁을 뚫고 그 당시 친일파긴 하지만은 그 친일파 박흥식이가 그 돈을 벌어야 되겠죠, 당연히. 백화점을 만드는 그 백화점 분점으로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만든 곳이 바로 이 고랑포입니다. 그래서 고랑포는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아마 지금 보실 때 요 하얀색 지붕 가운데쯤에 하얀색 지붕인데 그쯤이 그 화신백화점 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있었던 고랑포 포구입니다. 엄청나게 상업행위가 발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류가 북으로 가는 모든 물류,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물류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고랑포 포구였던 거죠. 그리고 전쟁 때 이제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영국군이 만들었던 유엔군 화장장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화장장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죠. 그 땅을 점령을 하면은 그게 자기 나라 땅이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싸우다 죽으면은 전부 다 그 나라 땅에다 묻혀 화장해서 거기다 뿌립니다. 영국 제국주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데 보통 군인들이 죽으면은 그 유해를 자기 나라로 모셔나가는 게 그 기본인데 영국은 화장을 해서 그냥 그 땅에다가 거기가 자기 나라 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국군의 화장장으로 쓰였던 그 화장장 흔적입니다. 지금은 유엔군 화장장이라 그러는데 실제는 영국군 화장장인 거죠. 네. 오늘은 지금 35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파주하고 김포하고 강화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해서 다음 주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강연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7월 28일 날이죠. 28일 날 네, 날짜가 7월 29일이네. 29일 날 제가 그 나머지 지역까지 또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통일을